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숨김없는 그리고 정확한 보도를 목표로 하는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시간주의 플레이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말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 위해 연방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은 플레이넬 고교생 데이비드 스타우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과 사적인 대화, 학교 밖 사적인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3일간 정학 처분을 받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스타우트는 대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경적 가르침을 전하며 또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동성애 행위는 죄악이며 하나님은 오직 두 개의 생물학적 성별, 즉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했다는 유대, 기독교 교리를 공유했습니다. 정학당하기 전 스타우트는 한 교직원으로부터 왜 그가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동료 학생들과 나눈 것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체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스타우트는 또한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캠퍼스 내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교직원이 자신에게 만약 듣게 된다면 그들이 불쾌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모든 종교적인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스타우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방법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넬 공립학교의 교육감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월 27일 미시간주 서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장은 학교의 교장과 보조 교장이 스타우트에게 상처 주는 발언과 행동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스타우트는 관리자들이 그가 학교 밖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하거나 말한 모든 것이 향후 고용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스타우트의 부모는 아들이 정학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 데이비드 스타우트 시니어는 우리는 항상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플레이넬 학교의 징계를 받거나 정학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적절하게 표현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데이비드의 헌법적 권리를 지지하고 그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지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데오 정예센터의 데이비드 칼만 변호사는 데이비드는 지난해 가을 사적인 문자 대화와 학교 복도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3일간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 학생들의 부적절한 농담을 보고하고 치안 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종교적 댓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신이 모르고 참여하지 않은 일부 다른 학생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깨끗한 기록을 가진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가 한 일은 학교에 어떤 혼란이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의 비방이나 처벌 없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칼만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스타우트는 플레이넬 학군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권리와 미시간 헌법 및 다른 주 법령에 따른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선언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학 처분을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보상 및 또는 명목상의 손해,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받은 환자들과 병원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각 지방 검찰에게 수사 의뢰를 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제보에 따라 한 언론사의 추적 보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가족들의 병원 측의 횡포에 대해 도움 요청이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병원들과의 교신이 끊긴 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의사를 만나려다 체포된 가족과 통화한 적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병원 방문 금지, 영양 공급 및 수분 공급 실패, 환자들의 인공호흡기 사용 등 이미 여러 차례 거부한 치료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이른바 병원에 의한 환자들에게 학대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에포크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게인즈빌의 제프 칠더스 변호사는 자신이 본 사건들에 대해 너무 놀라서
온라인에 코로나19의 환자 입원을 둘러싼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팁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칠더스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며 의학적인 조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해당 환자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가동한 상태여서 치료를 위해 가족들이 절박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칠더스는 블로그에 많은 경우 병원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이유로 환자 석방을 거부했는데 이는 어느 순간 환자 위험도 레벨 특급에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흔한 불만은 환자들이 렘데시비르를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거나 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렘데시비르를 투여받거나 환자가 임박한 죽음보다 부작용이 덜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체 치료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들이 환자들을 병원에 가둬두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수만 달러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변호사 칠더스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칠더스는 데니얼 피사노의 가족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던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플로리다 소재 메이어 클리닉을 법정에 세운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병원서 고용한 메이어 클리닉 변호사들은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피사노 가족은 또한 70세의 할아버지와 사업가를 외부 의사가 그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 약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사노는 가족이 그를 위한 대체 약물을 얻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을 때 사망해버렸습니다. 칠더스는 나는 이것을 의학적인 납치라고 부릅니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메이어 클리닉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승산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 메이오 클리닉은 이 사건에 대한 거듭된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 측 변호사들은 여러 차례 판사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밝힐 문서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나폴리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서는 두 자매가 아버지와 면회나 의사와의 대화를 위해 병원에 왔다가 체포되었다고 변호사 짐 보트만이 에포크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들이 대체 치료법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알려달라는 가족의 요청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트맨은 말했습니다. 보트맨은 에포크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범죄로 잠시 감옥에 갇힌 여성들은 병원 측이 우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아버지의 보살핌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에스더 보덱 변호사도 병원과의 통신이 끊겼을 때 체포된 환자 가족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11월 이후로 코로나19 환자 가족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덱은 이러한 너무도 많은 질문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내 평생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수준의 민권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녀는 코로나19 환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면회를 제한하는 현장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의 허락도 없이 보통 렘데시비르가 투여됩니다. 이에 따라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변호사인 그녀에게 오는 몇몇 가족들은 종종 렘데시비르로 치료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치료가 실패했을 때 그들은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는 아이버맥틴과 비타민과 같은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전국의 독립의사들과 집에서 스스로를 치료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인기 있는 프로토콜의 일부입니다. 보덱은 환자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 그 약들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대할 때 직면하는 저항이 미치도록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에 대한 어떤 질문도 제가 본 사례의 패턴으로부터 병원들은 곧바로 가족들과 법적 소송을 시작합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의사는 JP모건 체이스 뱅크가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고 서비스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리카 미첼 스튜어트 박사는 KTRK 뉴스에 그녀가 최근에 레지던트를 마쳤으며 벨리 옥스 메디칼 그룹에서 새 직장으로 받은 $16,000 수표를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그녀는 체이스 퍼스트 콜로니 은행의 직원이 수표의 진위와 의료 전문가로서의 일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첼 스튜어트 박사는 퍼스트 콜로니 지점의 직원들에게 그녀의 수표를 보여주자마자 그들은 즉시 그녀를 범죄자처럼 대했습니다. 라고 법정 서류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미첼 스튜어트 박사는 은행 직원이 그녀의 입금을 거절했으며 수표가 사기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제 특별한 순간을 빼앗아갔어요.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미첼 스튜어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텍사스 의사 면허증이나 아예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깨끗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 너무 오랫동안 다녀야 하는데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자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첼 스튜어트 박사는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직장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명함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의사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단체의 직원들에게도 직접 전화도 걸었습니다. 라고 그녀의 변호사인 저스틴 무어가 KTRK 뉴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체이스 그룹 대변인은 이 뉴스 매체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하고 그녀의 경험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미첼 스튜어트 박사에게 사과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최근 각종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중에 세계 최대의 물류업체인 아마존에서도 모든 유틸리티 비용을 인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아마존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신규 및 기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회원 가입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멤버십 비용을 대폭 더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보도 자료에서 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프라임에 많은 투자를 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과 독점적인 거래 및 할인, 빠르고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이후 미국에서는 무료 당일 배송이 48개 대도시 지역에서 90개 이상으로 확대됐고 프라임 무료 배송이 가능한 품목이 50% 이상 증가했으며 회원들은 쇼핑 프라임 데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방전 절약과 아마존 약국에 빠르고 무료 배송, 프라임 회원, 프라임 리딩, 프라임 게이밍을 위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 뮤직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혜택에 더해져 있습니다. 다만 프라임 회원 혜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임금 및 교통비 상승은 회사가 가격을 인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월부터는 연회비가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20달러 인상되고 월 회비는 12.99달러에서 14.99달러로 2달러 인상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발표했습니다. 신규 프라임 회원의 경우 가격 변동은 2월 18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프라임 회원의 경우 3월 25일 이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40년 만에 최고치인 7%까지 상승하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매력적인 보너스 제도와 경쟁력 있는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아마존은 미국의 평균 초임금을 시간당 18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목요일의 다른 보도 자료에서는 아마존은 12월 31일에 끝난 2021년 4분기 재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 4분기 72억 달러에 비해 2021년 4분기에는 143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4분기 69억 달러였던 영업수익은 2021년 4분기에 35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순매출이 1120억 달러에서 1170억 달러 사이이거나 2021년 1분기에 비해 3%에서 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거의 44%의 매출 성장률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할리데이 동안 예상된 바와 같이 우리는 노동력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겪었고 이러한 이슈들은 1분기까지 오미크론 때문에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사업에 대해 낙관적이고 진취적으로 믿고 있다고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연일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코로나19의 계절 독감 전환 가능성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인 개인적 모임 최대 6인 허용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발 확진자 규모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정책이 위드 오미크론 수순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과 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및
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이 국내 코로나 사태 발발 2년여 만에 계절 독감 전환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현행 6구제를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위중증과 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을 코로나의 거센 파고와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중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내주부터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76만 2천 명분 구매 계약분 중 3만 2천 명분이 국내 도입된 상태입니다. 이날 영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의 22,907명에 비해 하루 만에 4,536명이 늘어난 규모로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257명으로 전날보다 17명 줄어 일주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체계도 4일 기준 호흡기 전 담 클리닉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300여 곳이 참여 신청해 이날 현재 600여 곳이 진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호남향후회가 지난 1일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 출신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2대 회장단 이 취임식과 함께 2022년 설날 큰 잔치를 LA 한인타운 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거행되었습니다.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회장 취임식,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1부 순서로 국민 일회를 시작으로 이상훈 17대, 31대 회장의 향후회 연역 속에 정성업 41대 회장의 이임 회장 이임사, 향후회기 전달, 양사임원 신임 회장 취임사, 정병모 이사장 취임사 그리고 양사임원 신임 회장의 역대 회장 및 임원 속에 공로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된 양사이먼드 신임 회장은 이날 정성업 전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아 취임했습니다. 지난 2년간 호남 향후회를 이끌어온 정성업 전임 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임하는 정성업 41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호남 향후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은 제가 1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그래도 대과 없이 마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침 이 마시는 우리 양사이먼 회장님께서 정말 출중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거기다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더욱더 호남 향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오늘 한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호남 향후회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남가주 호남 향후회가 LA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사이먼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3월 9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회장직을 맡아 중책을 느낀다며 안녕하십니까. 제42대 남가주 호남 향후회장을 맡은 양사이먼입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떡국 잔치와 준비한 선물들을 여러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이어 금년 5월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준비되어 있고 올 8월에는 한국의 불우한 청소년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화합과 단합을 목표로 하고 제2세대 향후들을 연결하는 데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미셸 박미 연방하원의원, 최석호 가주하원의원, 잔리 LA시 의원, 이승우 민주평통 LA협의회장,
김덕춘 미주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장, 정영동 미주 대구 경북 향후회 총연합회장, 사무에서 남가주 충청 향후회장 등이 축사를 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박건우 재미한국노인 회장의 건배로 시작한 여흥과 향후회 측에서 대접한 설날 음식인 푸짐한 떡국을 접한 향후회 회원들은 설날의 정취를 한껏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발표에 따른 2월 6일 발생한 LA 카운티의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총 7,017명이며 이 중 사망자 수는 6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월 6일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272만 7,159명이며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총 2만 9,42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는 2,841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 이후 최대 4만 5천여 명의 일일 확진자 수를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약 7배가량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미크론의 정점을 돌아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서로 불행한 일을 당하지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기예보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한 주간 기온이 7일부터 상승하여 주말에는 80도 중반까지 올라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비 내릴 확률은 아주 적고 산악지대는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기온은 51도까지 오르겠지만 최저 기온은 20도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기온 격차가 심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